안녕하세요. 메이븐에서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임병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솔리드웍스 2016, 솔리드웍스 2016의 새로운 신기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는 매년 수백여 가지의 신기능을 추가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2016 버전에서는 185개의 신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이전 세대보다 신기능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제품의 안정성을 추구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더 고객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솔리드웍스 2016의 신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의 설계 구현이라는 목표와 안정성이라는 기본을 바탕으로 솔리드웍스는 개발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5가지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의 기본이 되는 유저 인터페이스와 스케치, 파트, 어셈블리, 마지막으로 새롭게 추가된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솔리드웍스의 얼굴이 되는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워진 유저 인터페이스와 브레드크럼, 신기능 추가, 자체 가시와 새로워진 좌표계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선 솔리드웍스의 얼굴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은 가장 현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워진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작업 흐름과 솔리드웍스의 전체 제품에서 일관성을 보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사용자가 찾고 있는 기능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고해상도 4K 모니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크기의 모니터를 사용하시더라도 명확하고 선명한 화면과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레드크럼이라는 신기능의 추가입니다. 브레드크럼은 고객이 화면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D키라는 핫키를 눌러서 브레드크럼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페이스 아이콘을 선택하면 페이스에 관련된 명령 또는 모든 작업에 스케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로프트 등과 같은 피처에서 기본 스케치를 선택하고 바로 편집할 수 있죠. 이는 변경하고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가속화합니다. 마지막으로 D키는 우측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마우스로 옮겨와서 마우스를 움직이는데 걸리는 단 몇 초의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죠. 브레드크럼 명령을 사용하시면 작업의 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트리에서 모체와 자체의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전 세대의 버전에서는 오직 모체만 보였는데요. 이제 자체도 표현이 되어 설계자가 설계 변경에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쉽은 이해도와 그리고 좀 더 유연한 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3D 스케치를 선택하면 영향을 받는 모체뿐만 아니라 이 스케치를 이용한 자체의 피처를 확인할 수가 있어 모델을 수정하는 데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이죠. 다음으로는 2016에서 강화된 좌표계 기능입니다. 개선된 좌표계 기능은 지오미트리의 변경 작업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의 절단면을 조정하는데 이전 세대의 솔리드웍스보다 훨씬 더 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새로워진 좌표계의 큰 표시와 좀 더 뚜렷해진 시각적 피드백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자, 새로워진 솔리드웍스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알아보셨고요. 이제 모델링의 기본이 되는 스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치 영역에서 추가된 기능은 제가 크게 4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요소 변환의 기능 개선과 인스턴트 2D 기능, 그리고 세그먼트 기능의 개선, 마지막으로 스케치 옵셋 반전 기능이 있습니다. 스케치 작업을 할 때 사용할 만한 유용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솔리드웍스 2016에서 요소 변환 명령에 내부 루프 변환 옵션이 추가되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요소 변환 기능은 사용 빈도가 높은 스케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2015까지는 내부에 루프가 있으면 선택할 수가 없었죠. 일일이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솔리드웍스의 최신 버전에서는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설계자가 각각의 내부 루프를 선택하거나 모든 내부 루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모델에 새 부품을 추가하는 것은 한 번의 스케치 변환만으로 가능해졌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내부 루프 변환뿐만 아니라 이 스케치를 이용해서 모델까지 만들 수 있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인스턴트 2D 기능입니다. 이제 스케치에서도 마우스의 조정만으로 모델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실시간으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3D 인스턴트 기능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스케치에서 점의 위치를 정할 때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는 이 모델은 구멍 가공을 위해 볼트 원형 패턴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세그멘트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의 점마다 새로운 등거리의 구속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패턴 위치에서 한 점이 삭제되면 나머지 점들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언제든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여 점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죠. 스케치 점을 이용하여 설계 의도를 조정할 때 세그먼트, 즉 선분 도구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스케치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스케치 옵셋 반전 기능인데요. 기존에 스케치 작업할 때 옵셋을 이용하여 모델을 작성하셨거나 혹은 스케치 옵셋을 이용할 때 방향을 잘못 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기능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실 겁니다. 기존의 모델에서 옵셋 스케치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6에서는 옵셋의 위치를 변경이 가능해졌죠. 즉 예전에는 옵셋이 거꾸로 되어 있으면 새로 작업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2016에서 옵셋 방향이 변경이 기존의 작업을 통해서 손쉽게 이루어짐으로써 설계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기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요구했던 기능들을 이제 스케치에서 알아보셨고요. 다음은 파트에 대한 신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파트에서도 주요 신기능을 제가 추려와 봤습니다. 너무 많은 이제 기능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크게 4가지 있는 기능을 추려와 봤는데요. 신규 나선 도구와 자동 원형 프로파일 수입 도구, 그리고 개선된 패턴 기능, 그리고 곤면 작업에서의 기능 개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나선 도구인데요. 3D 모델의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거나 아니면 3D 프린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피처의 실제의 나사선 모델링을 하는 것은 종종 필요하죠. 정통적으로 다른 3D 설계 소프트웨어에서는 나사선 작업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새로운 나사선 피처 기능을 통해서 설계자는 쉽고 빠르게 정확한 나사선 모델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외부 나사선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사용 가능한 표준 규격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나사선 크기만 정하고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지정해주면 모델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또한 나사선의 길이도 수치 입력할 수 있고 모델 지오메트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비표준 나사선이 필요할 때도 문제없죠. 완성된 나사선의 직경과 피치를 쉽게 편집하여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 수가 있고요. 피처를 패턴하여 멀티 시작 나사선도 손쉽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드라이브 샤프트의 길이가 수정되면 적용된 나사선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모델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나사선 도구를 이용한다면
특정 모델에 필요한 사용자만의 나사산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이송스큐를 만들 때도 자신만의 나사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죠. 기존에 쉽게 만들 수 없었던 모델도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제는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동 원형 프로파일 수입인데요.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원형 프로파일을 만드는 옵션이 포함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스프링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평면과 스케치 그리고 원형 스케치 프로파일이 필요했었는데요. 이제 평면도 필요 없고요. 단순히 3D 스케치만 있으면 프로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커브를 통해서 스프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사용자는 경로를 선택하고 직경, 즉 프로파일의 직경만 선택해 주시면 원형 수입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커브의 끝면에 평면과 프로파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졌죠. 추가적으로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이 수입의 경우에 참고 곡선들이 더 이상 모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헬릭스와 컨버지트 커브는 피처 매니저 상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으시죠. 그래서 3D 스케치를 수정할 때 수입 피처를 먼저 제거하지 않아도 탄젠트 구석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솔리드웍스 2016에서 제공하는 모델의 유연성에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제 패턴 기능에 개선된 내용인데요. 기존에 패턴을 활용한 모델 생성 및 수정 작업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선형 패턴의 방향 옵션 추가와 가변 패턴 작업의 활용성 증대, 그리고 엑셀 데이터를 활용한 패턴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형 패턴을 만들 때 사용자는 방향을 평면, 참조 평면, 그리고 실린더 면을 이용하여 방향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핸드 그립처럼 패턴을 만들 때 직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패턴을 정의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 줄 수가 있죠. 다음은 개선된 가변 패턴 활용성의 증대인데요. 기존과 다르게 가변 패턴을 생성할 때 마이너스 또는 제로 값을 패턴 테이블에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장성으로 인해 테이블을 이용하여 복잡한 패턴을 정의하거나 수식을 이용한 패턴도 가능해졌죠. 마지막으로 엑셀 데이터를 이용한 한번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는 가변 테이블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엑셀 데이터를 패턴 테이블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외부 소스를 통해 빠르고 쉽게 복잡한 패턴을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파트에 소개해드릴 마지막 신기능입니다. 여기서는 곡면 작업에 대한 신기능들을 모아봤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B스프라인 자유곡선과 곡면 추가 및 삭제 시 미리 보기 기능을 통한 작업 방법, 그리고 곡면 작업을 통해 생성된 솔리드 모델의 내부 볼륨 생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스타일 자유곡선에서 추가된 B스프라인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자유곡선에서 베지오 곡선뿐만 아니라 B스프라인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이 B스프라인 옵션은 자유곡선 스케치와 각도를 선택하고 각 절점을 조정함으로써 곡률의 급격한 변화와 부드러운 곡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절점을 이동함으로써 곡면의 스케치를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죠. 다음으로는 곡면 모델의 최종 형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곡면을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곡면 잘라내기 작업을 위해 새로운 직관적인 미리 보기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외된 곡면 보기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자는 화면상에서 남기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서 화면에서 남겨진 면만 확인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곡면 세트에 따라 변경하고 복잡한 모델을 좀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다중 곡면을 잘라내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트림의 결과로 밀폐된 공간이 생성이 되면 새로운 솔리드 작성 옵션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실 겁니다.
이제 솔리드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모델링 작업이 필요가 없었죠. 자, 또한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필렛을 핸들 가장자리에 적용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유동 크기 필렛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작업을 통해 곡률 연속 옵션을 선택했으면 우리는 각 지어점에 크기를 입력하여 단 몇 초 만에 복잡한 변수 혼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면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룩줄 곡률 검사를 이용하여 설계자는 곡면의 곡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자, 모델을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영역을 제거하는 쉘을 진행 한번 해보고요. 하면 이제 주전자 모델이 완성되었는데요. 새로운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내부 영역을 생성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이 옵션을 선택하면 입력된 지오메트리가 분할되지 않고 솔리드 내부의 부피가 생성되어 주전자 안에 실제 용량을 계산할 수 있죠. 이 훌륭한 새 워크플로우는 유체 볼륨을 만드는데 좀 더 빠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계산 기능을 통해 쉽게 용기에 대한 부피, 유체 부피를 계산해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파트에 대한 신기능을 알아보셨고요. 다음으로는 어셈블리에서의 신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의 어셈블리 프로세스의 생산성과 스피드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어셈블리의 개선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셈블리에서는 크게 5가지 신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여기 워낙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임시 고정 컴포넌트 기능입니다. 많은 자유도수를 가진 어셈블리 작업할 때 잠금 파트 추가 없이 위치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도전이 될 것입니다.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고정, 그룹, 항목을 선택하고 이 임시 모드가 독립적인 명령과 유사하게 작동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임시 고정 컴포넌트 기능을 이용을 하여 마우스 우클릭을 선택하여서 명령을 접근할 수가 있죠. 이 명령을 이용하여 임시로 구속된 모델을 선택하고 어셈블리의 구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 고정 컴포넌트는 파트뿐만 아니라 그룹을 지정하여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많은 자유도수를 가진 어셈블리의 구동을 확인하는데 가장 편리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중 컴포넌트 복사 기능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어셈블리에서 각각의 파트 및 서브 어셈블리를 복사하는 작업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복사를 한다고 해도 메이트 작업을 일일이 다시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일이었는데요. 이제 내가 원하는 파트들을 선택해서 단축키 Ctrl C 그리고 Ctrl V를 통해 직관적으로 복사할 수가 있게 되었죠. 더 훌륭한 점은 이렇게 복사된 어셈블리는 기존의 메이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셈블리 작업에서 비약적인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셈블리 메이트 기능인데요. 복잡한 메이트 작업 시 불편했던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즉, 2016에서는 메이트 명령을 사용할 때 첫 번째로 선택한 파트는 투명도가 변경되어서 첫 번째 선택으로 인해 갈아질 수 있는 항목을 사용자가 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면 추가된 파트를 메이트 작업을 통해 어셈블리로 만들 때 메이트 조건이 적용될 2개의 원형 구멍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이트를 보시면 첫 번째 선택된 파트가 숨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메이트 시 첫 번째 선택된 파트는 투명도가 변경되어 내부 구성 요소를 선택하기가 쉬워져서 메이트 작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이 와셔 또한 기존 작업 시 발생했던 부품이 가려지는 문제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능 향상은 메이트를 하는 동안 구성 요소를 별도의 창에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새로운 부품 미리 보기 창을 통해 이것은 가능해졌으며 추가적으로 메이트가 훨씬 더 쉬워졌죠.
메인홈에서 미리 보기된 부품들은 투명하게 되어 쉽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에서는 개선된 메이트 기능을 통해 작업을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죠. 다음은 컴포넌트 이름 변경에 대한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는 가상 부품 만들기 기능과 어셈블리 내에서의 부품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부품은 어셈블리에 저장되는 부품을 의미합니다.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사용자는 서브 어셈블리를 만들고 모든 가상 부품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시간을 절약하고 파일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다음은 어셈블리 내에서 부품의 이름을 변경하는 기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름을 변경할 때 부품의 창을 열거나 닫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처 매니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어셈블리가 저장될 때 영구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신 게 보이시죠? 자,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2016의 신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부터 스케치, 파트, 그리고 어셈블리까지 각각의 기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많은 기능들은 추후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6의 신기능들을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추가된 새로운 제품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솔리드웍스 2016에서 새로 추가된 새로운 제품들은 EPDM 스탠다드와 비주얼라이저라는 큰 제품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EPDM 스탠다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 기존 EPDM들을 활용하셔서 사용하셨는데요. PDM 스탠다드는 유지보수 고객에 하나여 무료로 제공되는 데이터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부터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PDM 스탠다드는 전체 기능을 다 쓰시는 게 아니라 솔리드웍스의 PDM 스탠다드의 필수적인 기능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BOM 기능, SQL 익스프레스, 단순 워크플로우 제공, 그리고 단순 검색에서부터 기본 UI까지 데이터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 드릴 제품은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라는 제품인데요. 기존에 솔리드웍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렌더링 도구가 있었습니다. 포터블 360이라는 제품을 저희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제품보다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그리고 속도도 빠른 고성능 카메라라고 볼 수 있는 어깨 최고 수준의 렌더링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부터 이 제품 또한 무료로 사용 가능하고요. 단순히 카메라, 즉 정지 이미지가 아니라 렌더링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까지 필요하시면 별도 구매 제품인 비주얼 프로페셔널 제품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로 작업된 이미지를 보시겠는데요. 소비재에서부터 그리고 산업장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 최상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터블 360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게 포터블 360 제품이고요.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로 제작된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단순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투명도라든지 그리고 제품의 전체적인 퀄리티를 보셨을 때 비주얼라이즈가 훨씬 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와 같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2016의 제품들을 한번, 그리고 신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85개의 주요 신기능과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기본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되는 PDM 스탠다드와 비주얼라이즈 스탠다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최상의 설계 구현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솔리드웍스 2016은 개발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